그날은 밖에서 친구랑 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기도 하고 때마침 비도 내리길래 우리는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가는 길 사이에 친구네 집이 있어 저는 친구 먼저 집에 보내고 혼자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지금쯤이면 벌써 그 만화책 나왔겠지? 저는 평소에 읽는 만화책을 사기 위해서 집 근처의 편의점에 갔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편의점 안에 손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만화책은 창가 쪽에 있어 창가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는 만화책 한 권을 들고서 문득 밖을 보니 편의점 앞에 도로에 흰 우산을 들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시간까지 뭐하고 있는 거지? 뭐 나도 싸돌아 다니고 있으니 내가 할 말은 아닌가? 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만화책에 눈을 돌렸습니다. 서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책을 다 읽고 나서 온 김에 다른 책도 사갈까? 하고 다른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방금 그 사람은 저의 정면의 도로까지 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느리다고? 편의점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렇게 가까이 본 것도 아니고 거진 20분 정도 만화책을 읽었기에 다른 사람이 아닐까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흰색 옷과 조금 독특한 걸음 방식에 바로 같은 사람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사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저는 다른 만화책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점원이 새로 진열한 오늘 나온 잡지를 대충 살펴봅니다. 몸이 찌뿌둥해서 팔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까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까와 같은 흰색 우산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 뭔가 기분 나빠서 그냥 창문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지에 눈을 돌립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얼굴 정도만 아는 점원과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먹을거리를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거의 그쳐가지만 다시 세게 내리기 시작할 것을 대비하여 빨리 돌아가야지 하고 도로로 나온 순간 흠칫 놀라버렸습니다. 20m 정도 앞에 방금 그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이 시간에는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적어서 주변이 굉장히 어두웠죠. 그래서 괜히 무서워졌습니다. 뭐야 저 사람, 아직도 여기 있어? 왠지 기분 나쁘네. 일부러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천천히 걷습니다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늦게 걷는 거야, 짜증나. 흰색 우산을 든 사람과의 거리가 3m 정도 되자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앞질러 갈 생각도 들지 않았죠. 그래,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로 가자 하고 앞에 있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꺾어서 조금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자 그 사람이 그 골목길로 갑니다. 다행이다. 아니 멋대로 기분 나빠해서 죄송합니다. 흰색 우산을 든 사람의 뒷모습에 속으로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저를 보고 한 말도 아니었기에 혼잣말이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처럼 모퉁이 코너를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득 오른쪽을 보자 평소에 없던 주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흰색 우산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까는 제가 천천히 걸어도 따라잡을 정도로 천천히 걸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빠른 걸음 그리고 아까보다 더 넓은 보폭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저는 저 사람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내 보폭에 신경 써서 걸으면서 놀고 있는 이상한 사람일 거야 정도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에서 일부러 빨리 걸어보기도 하고 천천히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옆길에서 보이는 그 사람, 굉장히 무서워져서 그냥 뛰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무서워서 뛰는 게 아니야. 단지 비가 많이 와서 빨리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시골이라도 큰 길가는 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을 보자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다시 오른쪽을 돌아보니 그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길가를 조금 걷다가 혹시 하고 다시 오른쪽 골목길을 살펴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 혹시 있나?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당연한 거지.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골목길만 지나면 집이다 하고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자 골목길에서 그 흰색 우산을 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닭살이 돋아버렸습니다. 이건 이상해! 라고 왔던 길을 뛰어서 돌아갑니다. 저는 그 사람을 피해서 다시 다른 골목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다시 그 흰 우산을 든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그 골목길에서 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무심코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과 편의점 봉투를 내팽개치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달리면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야야야, 자는데 깨워서 미안한데 지금 너네 집 갈 테니까 너네 집에서 좀 재워주라, 부탁할게. 친구는 알았다고 합니다. 살았다. 저는 큰 길가를 지나고 편의점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길을 지나려고 하자 그 흰 우산을 든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왜? 어떻게?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골목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그대로 달려서 다른 골목길을 통해서 가려고 하자 거기에서도 그 흰 우산을 든 사람이 골목길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그만해! 전화가 울렸습니다. 착신이 아니라 구제 중인데? 어떻게 울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3건이나? 시간을 확인해 보니 벌써 4시. 저는 거의 10분 정도뿐이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시간 이상이 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지나는 길로만 왔는데 그 흰색 우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골목길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서 있는 길이 전혀 모르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움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아직 멀었어? 지금 어디쯤이야? 졸려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아. 골목길 모퉁이를 돌 수가 없어. 골목길 모퉁이를 돌기만 하면 이상한 흰 우산을 가진 무언가가 있어. 제가 생각해도 영문 모를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골목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뭔가가 너 앞질러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게 너를 따라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이해가 안 가! 라고 소리치면서 대답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친구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돌면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일단 너가 가고 싶은 방대 방향으로 돌아도 그 사람은 나올 거 아니야. 이때 너는 그 사람을 피하면서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면 되잖아. 알았어, 한번 해볼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친구의 말대로 해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도 지치는 상태라서 더는 머리를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말을 따라서 제가 가고 싶은 방향과 반대 방향의 왼쪽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역시 흰색 우산을 든 사람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원했던 방향인 오른쪽 골목길로 이 사람을 피합니다. 흰색 우산을 든 사람은 제가 골목길을 지나는 것을 막고 난 후에 바로 다음 골목길에서는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피해 다녀도 저를 딱히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친구의 말대로 차근차근 원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소리를 피해서 친구네 집에 달려갑니다. 친구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가까이 오면 전화해, 앞에 나가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도착하자 친구는 약속대로 집 앞에 있었습니다. 친구는 야, 우산을 어쨌냐?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네? 라고 말하면서 저를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친구와 제가 왔던 길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는 흰 우산을 들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저와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도 놀라서 재빠르게 친구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들어가서도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친구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는 불안한지 창문과 현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자 날이 밝고 밖에는 자동차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소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친구와 함께 이 근처에서 앵마기를 제일 잘한다는 신사에 갔습니다. 스님은 저와 친구에게 앵마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틀비틀거리는 스님은 있는 게 좋아. 세상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엄청 많아서 그것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 정도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제 친구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